자, 여기서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뭘까요? 1차 부등식 정의에 따르면 2차 부등식은 쉽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부등식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다 이항해. 그렇게 정의했을 때 좌변에 대한 식이 1차식으로 나오면 1차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은요? 좌변의 식이 2차식으로 나오면은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이것도 네 가지 형태가 있겠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리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죠? 그 다음에 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좌변의 식이 2차 식이 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a와 b와 c는 모두 뭐라고요? 상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식들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왜? 좌변이 x에 대한 2차 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1차 부등식도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2차 부등식도 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풀이에 대한 게 우리가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수적 접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차 함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2차 함수 활용.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대수적 접근하고 2차 함수의 활용 파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2차 함수의 활용.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대수적 접근은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적 접근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2차 함수 활용으로 넘어가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수적 접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예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2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2로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일단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인수분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있었죠. 그죠? 그때도 1차식 이꼴 0, 1차식 이꼴 0 이렇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2차식이 돼서 0보다 클 때 x값을 그냥 구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 붙어야 되겠죠? 2에 자, x 플러스 3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0보다 큽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수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대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숫자의 곱, 나눗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호 이런 걸 보고 하는 거, 값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2는 양수죠. 2는 0보다 큽니다. 우리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고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호, 좌변에 있는 식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되려고 하면 방법이 이렇게 씁니다. 자, x 플러스 3이 양수고 x 마이너스 1도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둘 다 부호 같아야만 양수가 되죠. 또 한 가지는요.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고 그럼 x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1 또는 2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둘은 그리고로 연결돼야 되죠. 그리고 왜? 동시에 둘 다 그 플러스는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돼버리면 어떤 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
그럼 이 경우는 둘 다 그리고 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커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그런데다가 또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여기죠. x가 1보다 크다가 공통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는 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1보다 작고, 자, 여기에서 그림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림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자, 1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요 녀석이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둘은 어떤 관계라고요? 이 둘은 또는의 관계예요. 왜?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얘 전체 곱하면 양수가 나오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이차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차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이 얘를 그대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2의 x의 제곱 더하기 4의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2차식 있죠?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이고 2차 함수로 보는, 2차 함수의 식으로 보는 겁니다. 즉, 식과 함수는 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일반 다항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항함수하고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이 식이 의미를 가질 때는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식이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식이 이 식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그런 일종의 틀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x의 값을 넣었을 때 값이 결정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틀, 하나의 계산하는 어떤 상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x의 어떤 값을 넣어주면 y의 어떤 값이 나오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그림을 배웠었죠. 그죠? 이런 그림을 배웠었고, 값을 이렇게 넣으면 값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 이게 함수라고 배웠어요. 여기 fx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어떤 값을 넣을 때 y의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식이라는 녀석이 그래요. x에 아무 값도 안 넣어줄 거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어떤 틀, 어떤 스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함수가 가지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식이 나오면 그 식을 함수식으로 하는 함수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 식이 0보다 큰 경우에 x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럼 이걸 함수로 바꾸면 이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걸 fx로 놔버리면 결국 이 얘기는, 그러면 여기가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클 경우에 x값을 찾는 거죠. 우리는 이 부등식이라는 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것이 부등식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경우에 이 x값을 찾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 그래프, 이걸 함수로 바꾸면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 가능한 거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fx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이건 일반형이니까, 그죠? 그래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2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4x는 2x, 그러면 더하기 1, 완전제곱꼴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하고 가로 열고 끝나는데, 이걸 바깥으로 빼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남아있던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야, 요건 앞에서 우리 해봤다.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8이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y절편이 얼마입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네요. y절편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형국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함수 값들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y 값이 함수 값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보세요. 이 fx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fx를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게 y예요. x를 넣을 때 y 값. 이게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 녀석이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 이거 y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로 보면. 그래프 관점에서요.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이 녀석이 이 함수 값은 y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이 녀석이 x고 이 녀석이 y가 되거든요. 그럼 뭐 이 그래프 중에서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프 중에서 y 값이 0보다 큰 걸 찾는 거죠. 볼까요? 어디에 그럼 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영역이죠. 그리고 0이 되는 지점,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킬 거고요. 그리고 요 영역이죠. 그 0이 되는 부분 포함을 안 시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고, 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자, y 값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양수, 0보다 큰 거,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되는데, 우리가 찾는 게, 이 2차 함수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결국 찾는 게 뭡니까? 찾는 게 x의 범위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의 x값. 맞죠? 여기에서의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x값보다 어떻습니까? 크면 y가 양수가 되죠. 여기서는 이 x값보다 작으면 양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 x값을 찾으면 되는데 어떤 x값이에요?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죠. 자,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뭐라고 합니까? x절편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x절편은 우리가 여기 fx 이꼴 2의 f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fx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에요. 이 x절편을 어떻게 구합니까? x절편만 구하면 끝나요. x절편은 y가 0일 때죠. 근데 이게 y예요. 그죠? 이게 0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한 건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그대로 갖다 써보죠. 그러면 2에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x절편이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x절편이 아니고요. x절편은 뭐 때문에 구한 겁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y값이 양수가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양수가 되죠. x가 1보다 클 때 양수가 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양수가 되고요. y가 또는 그리고 여기 다시 써볼게요. 또는 x가 1보다 클 때 그때 양수가 되잖아요. 맞죠?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같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대수적인 접근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고요. 2차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이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용을 해버리면 여기서 다른 건 다 좋은데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해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나머지 진행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프 쭉 이렇게 그려요. 쭉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이럴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그 부분에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의 점을 다 주황색으로 써보면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 자, 여기서 0이 돼요. 여기서 0이 됩니다. 지금 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이 점을 지나죠. 2차 함수 그래프가 0이 됩니다. y가 0이 되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y값은 전부 다 0보다 작습니다. 자, 0인 점은 여기 있고 0보다 작은 점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y가 0이 되는 x의 범위는 이 범위죠. 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요 범위를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 마이너스 3이 돼도 되죠. y가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에 해는 이렇게 나오는 거겠구나.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0보다 크다가 됐을 경우에는 이 녀석을 함수를 봤을 때 함수값, 다시 말해서 y값이 0보다 큰 경우.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경우. 즉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x축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의 경계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위의 경계값.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의 경계값이, 자, 여기서, 자, 해의 경계값. 왜냐면 범위가 나올 거잖아요. 이 해라는 게 범위가 나올 겁니다. 범위는 경계값을 갖죠. 경계값이 뭐가 될까요? 경계값이 x절편이 돼요.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x축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딱 구분되는데 그게 딱 나눠지는 지점이 어디부터 나눠져요? x축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딱 나눠지는 지점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나눠지겠죠. 그렇죠?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라고요? x절편이라고요. 그러니까 해의 경계값이 x절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됩니까?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x절편을. 그러면 x절편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x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부분을 구분하면 되죠. 왜? 그게 y가 0보다 큰 범위를 찾는 건지 작은 범위를 찾는 건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경계가 되는 것은 x절편인 게 분명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x절편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걸 활용합니까? x절편을 구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앞에서 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기억합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이거 x절편을 구할 때 이때 2차 방정식이 관계를 갖는 거죠. 2차 방정식 관계를 갖습니다. 왜? y 꼴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죠. y 꼴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이 2차 함수식 이꼴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중요해진다. 왜? 이 해가 뭐라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x절편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에 이것을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식을 이용한, 다시 말하면 2차 부등식의 좌변에 있는 2차 식을 활용한, 이걸 이용한 2차 방정식이 해를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이 해를 어떻게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활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식이 2차 식인데, 여기에서 이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제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가 0보다 이제 작은 경우,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게 0보다 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일 경우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부등호가 반대인, 즉 a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면서 부등호가 반대인 2차 부등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경우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 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뿐이지 이 4개의 범주 안에 들면서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큰 2차 부등식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럼 뭐다? 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풀이는 얘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또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자,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얘기할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판별식을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판별식이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요. 이 판별식이 어떤 거였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y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 고려해야 될 2차 방정식은 뭡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이었어요. 맞죠?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것의 해가 뭐가 되냐면 이것의 해는 x절편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2차 방정식에, 2차 함수에. 되겠죠. 근데 요거랑 어떤 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바로 요 녀석이죠. 어떤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D가 크게 나눴습니다. 그죠? 어떻게 됐냐면 0보다 큰 경우하고 0인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x절편이 다른 두 x절편을 갖는 거죠.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실수인 x절편.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x절편이 같은 값이죠. x절편이 중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중근인, 그러니까 중근인 x절편.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가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x절편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는 x절편이 없죠. x절편 없음. x절편이 써볼게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절편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중근인 x절편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중근인 x절편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접하는 거죠. 접한다. 그쵸? 요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거, 중근인 거, 접하는 경우 x절편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렇게, 여기 딱 만나겠죠? 세 번째 경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필요한 내용이 이 x축, 위쪽, 아래쪽, 즉, x축보다 위쪽인 거는 이 2차식, 즉 2차식의 함수값이, 2차식의 값이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변이 0이기 때문에. 그럼 x축 위쪽과 아래쪽의 함수값에서 x값이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d가 0보다 큰 경우하고 d가 0인 경우하고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삼는다고요? 이렇게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좌변의 2차 식을 이용해서 만든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를 나눠버리면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지금부터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부등식의 2차식이 있을 때, 그때 부등식의 2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이 부등식의 좌변의 2차식, 이것을 이꼴 0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0일 때,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에 각각 우리가 해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요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런 스킴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고 A, B, C가 상수일 때 우리가 해를 구하고 싶은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풀려고 시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차 함수를 활용해서 하죠. 2차 함수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y 이꼴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함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봐야 돼요.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꼭 여기에서는 꼭지점에 대한 좌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x절편이죠. 그래프 여기는 x절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y 값이 0보다 크고 작은 경우 0인 경우로 나눠야 되거든요. y가 0인 점이 x절편이죠. 이 그래프 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절편을 구하려고 해야 되고, x절편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y가 0인 y가 0이 들어감으로써 y가 0인 점을 찾아야 되니까 y가 0이 들어감으로써 만들어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이것은 서로 다른 두 x절편을 갖게 되는 거랑 똑같죠? 맞죠? x절편이에요. 그럼 x절편이 서로 다른 건데,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 A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요 경우에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추가로 조건을 이렇게 더 주겠습니다. 여기 조건을 조금 바꿀게요. 0이 아니다라는 거는 당연하고요. 2차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요거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A를 양수라고 두고 이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일반화시켜도 괜찮다. 왜냐하면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양변에 음수를 곱해가지고 부동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A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또 제안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y 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이렇게 xy 축이 있고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고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자,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때 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이제 요 해를 다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y 값입니다. 맞죠? 이게 y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 2차 함수의 y 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어느 범위입니까? 더 큰 범위는 어디냐면 요 범위죠. 여기요, 이렇게. 그죠? 요 범위입니다. 요렇게 큰 범위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써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x가 어느 범위면 됩니까? 요 범위면 되는 거죠. 요 범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0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0인 지점이 들어가주면 되죠. 왜냐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크거나 또는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큰 경우는 여기 있죠. 같은 경우만 생각하면 될 텐데, 같은 경우가 언제입니까? x가 알파가 됐을 때가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이 함수값, 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다시 말하면 이 2차 함수에서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요. 0보다 작은 범위는 포함 안 시키고 이 아래쪽이죠. 이 아래쪽이면 x가 언제입니까? 요 값들이 전부 다 무슨 값이에요? y 값이 0보다 작게 만드는 값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x가 알파보다는 크고요,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베타.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만 넣으면 됩니까? 0이 되는 것만 넣으면 되죠. 그럼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 해라고 했잖아요. x절편이에요.
알파가 포함되도록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요 그림을 통해서, 이 함수의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요 경우에 우리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2x 제곱 플러스 4x 6이 있다.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0보다 어떻게 할까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왜 인수분해를 하냐면 여기서 2x제곱 플러스 4x 6 이거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인수분해가 여기서 간단하게 되긴 한데 판별식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판별식. 왜냐하면 이제 미리 얘가 값이 어떤 걸 갖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경계가 되는 값들이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할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요 녀석, 자, 여기 좌변에 있는 2차식,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꼴 0으로 했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이 4분의 d를 쓰면 된다. 그죠? 4분의 d를 한번 써볼게요. 4분의 d를 쓰면은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2, 6이 12, 16이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뭘 알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니까 x좌편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구하기 위해서 2로 나눠버리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이 나오게 되고 3, 1, 마이너스 어디 붙습니까? 마이너스 붙는 쪽이 이쪽에 1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맞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값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x 이꼴 마이너스 3 또는 x 이꼴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는 점 x좌편 포함하고요.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느 범위가 돼요? 이 범위죠. 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해가 자연스럽게 x의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째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큰 경우 또 크거나 같은 경우 다 여기서 요 그래프로 해가지고 아까 설명한 대로 다 해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고요. 판별식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여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고요. 여기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인 경우예요. 자, 판별식이 0인 경우. 자, 판별식이 0인 경우다 그러면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되죠.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절편이 한 개라는 겁니다. x절편 한 개. x절편이 한 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림상 이거는 접한다는 얘기죠.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접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서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중근을 예를 들어 중근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x절편 한 개인데 여기 중근을 알파. x절편을 알파라고 해버리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x축이에요. x축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딱 닿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되겠죠? 여기 딱 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거는 y 값이 0보다 큰 범위를 얘기해요. y 값이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전부 다 x축 위쪽에 있습니까? 아니죠. 다 x축 위쪽에 있는 듯 보이지만 x축에 딱 닿아 있는 녀석이 하나 있죠. 어느 때예요? x가 알파일 때. 그죠? x가 알파일 때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입니다. 이걸 만족 못 시켜요. 그럼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 녀석이 해가 돼요. 되겠습니까? 요건 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얘는 빠져.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죠. 빈 동그라미는 포함이 안 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왜? 0인 걸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러면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요. 그럼 얘도 포함되죠. 0인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값들 중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x가 알파가 아니라는 말이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죠? 이게 모든 실수예요. 자, 그 다음 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 y값이 0보다 작은 거. 자, 0보다 작은 거 있습니까? 알파일 때 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0보다 작다는 것은 해가 없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는요? 해가 없을까요? 아니겠죠.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0보다 작은 y값은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0인 y값은 있죠. 뭐죠? 여기요. x가 알파인 경우.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신기하게도 값이 하나로 딱 나옵니다. x 이퀄 알파. 이때만 0으로 만족하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양수라 가지고 여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0보다 작다라는 걸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어떤 걸 보느냐 하면 이렇게 봅시다.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 더하기 자 18이에요. 1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판별식에 대한 이거 x절편에 대한 부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녀석 자 순서대로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의 x절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에 뭘 해야 돼요? 이 녀석의 이꼴 0의 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면 판별식 4분의 d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6, 6이 36 빼기 2 곱하기 18 AC 이렇게 되니까 근데 2 곱하기 18이 36이죠? 그럼 0이네요. 아, d가 0입니다. 그럼 중근을 갖게 되겠네요. 그럼 중근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 녀석이 2로 전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이꼴 3이라고 하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3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여기서 딱 닫고 중근을 갖는 경우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닫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시키려고 하면 어느 영역이 될까요? 0보다 크다가 만족되려고 하면 이렇게 겁니다. 요 부분은 포함이 되고 요 부분 포함이 되고 이게 3일 때가 포함이 안 되죠. 3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가 뭐가 될까요? 해가 되는 거는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겁니다.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케이스인 판별식이 0일 때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라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허근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자, 요거는 앞에서도 우리 2차 함수할 때 했지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x축이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림이 x축 위쪽으로 붕 떠 있는 겁니다. 붕 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 2차 부등식 해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라고? y값이라고 했습니다. y값이 0보다 큰 경우는 y값이 다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해가.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요. 마찬가지예요. 0보다 여기 0인 지점이 없으면 여기서 뭐 빠지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크거나 또는 같다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크다라는 걸 다 만족시키죠.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0보다 작은 건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습니까? X축 아래쪽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건요. 0보다 작은 것도 없고 0인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더 훨씬 간단하다, 그죠? 자, 근데 요 케이스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앞에 단원에 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원으로 가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고 이해를 하고 이쪽으로 오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2의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더하기 6,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y 꼴 2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것의 x절편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죠? x절편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꼴 0 이렇게 나왔을 때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D를 4분의 D를 쓰면은 간단하게 되겠죠. 그죠? 4분의 D를 쓰면 2는 4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럼 요 녀석은 10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8이 되고 0보다 작죠. 그러면 x절편은 안 같습니다. x절편을 안 가지면은 자, 최고차이 개수가 2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그림 위에 붕 뜬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되겠죠? 이게 x축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싶으면 꼭지점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y꼴, 여기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한 우리 지식을 다 사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올 때,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나올 때,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될 것이고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이 어디 있을까? y축이 어디 있을까? y축이 여기 있겠다. 그쵸? y축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y의 값은 4가 됩니다. 여기 4 되겠죠? 위에 붕 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꼭 안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냐면은 그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x절편을 구하는 이차함수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이 앞쪽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해봐도 부가적으로 꼭지점 구하는 걸 해봤지만 여기서 꼭지점 잡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그 2차 함수에서 비롯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의 이해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앞쪽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래프가 연관지어서 판별식과 연관지어서 하는 거 있죠?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보고 그게 이해가 쉬우면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해보기를 권하고요. 근데 앞쪽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라고 하면 그 공부부터 다시 하고 이거 문제를 보면 이 부분을 보면 훨씬 쉽게 문제가 이 개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앞에서 쭉 공부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활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에 예를 좀 보여주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는 2차 부등식의 풀이 부분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한번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절대값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거를 제일 먼저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범위를 어떻게 나눕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하고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이렇게 해볼게요. x-1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이렇게 돼버리면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x-1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줘야죠. 어디에요? x-1 이거 없앨 때요. 이거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가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 최고 차이 개수 음수 붙어 있는 거 읽을 필요가 없죠. 양수로 다 바꿔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전부 다 좌변으로 다 옮겨 볼게요. 좌변으로 옮겨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 플러스 1은 날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판별식을 써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2차 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구하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 x절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x절편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해를 구하려고 하면 판별식을 통해서 이 해의 종류를 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인수분해를 사용하든지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봐야 될 겁니다.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네.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살펴볼게요. 인수분해를 하면 x에 x-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 식 있지 않습니까? 이 식에서 이걸 이꼴 0으로 했을 때 해가 어떻게 나와요? x가 0이거나 또는 x가 3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최고차이 계수 1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0이고 이게 3이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범위지 않습니까?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범위는 얘 포함 안 되고 얘 포함 안 되고 이 아래쪽의 범위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해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전체 해는 x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 녀석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해가 됐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체 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절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예를 고른 거예요. x가 1보다 작다라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이 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해가 나온 거는 맞는데 우리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로 연결시켜 줘야 되죠. 그리고 맞겠죠? 그리고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림을 이게 수직선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0,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하고 3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0에서 3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해가 어떻게 나와요? 이 케이스에서 해는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해가 됩니다. 요게 이 케이스의 해예요. 네. 이 얘기가 막 절대값도 있고 막 2차 부등식도 있고 막 헷갈립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자, 오케이. 요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절대값 그냥 없애면 되죠. 그럼 x-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좌변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럼 x제곱 하고 넘기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요 경우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수분해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꼴 0인 점이 경계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따져주면 돼요.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은 2, 1, 마이너스 어디 붙습니까? 여기 붙겠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 녀석을 0으로 만들었을 때 해가 어떻게 나오나요? x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요? 요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0보다 작은 범위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포함하면 안 되고 2 포함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요 아랫부분이니까 요 범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는 이렇게 나오죠.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여기서 요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가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2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2보다 작다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1은 포함이 되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 범위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1하고 2하고 얘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하고 2 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얘들은 또는의 관계죠. 또는. 왜 그렇습니까? 이 절대값의 기호에 대해서 범위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최종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최종 답은 이 범위하고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수직선 여기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2입니다. 그러면 0은 포함하지 않고 1도 포함하지 않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자, 요 경우에는 1을 포함하고 그 다음 에 2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1은 한쪽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또는으로 연결되면 다 합치는 거죠. 다 합쳐버리면 최종적인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최종적인 해는 이거 전체 다죠. 이렇게. 그럼 하지만 0하고 2는 포함이 안 돼요. 0보다는 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0보다는 크고요. 여기 숫자 2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죠? 요게 최종적인 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살짝 이제 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데, 앞쪽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복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금 2차 부등식의 풀이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부터 해준다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판별식하고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이꼴 0이 되는 x값을 찾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 부등호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범위를 찾습니다. 이 오른쪽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